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제 이름은 박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중근 의사의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네. 왜 그런지 딱 봐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토픽을 잡은 이유가 얼마 전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었거든요. 좀 깊이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엄마, 내가 내려서 할게. 조용한 배려? 감사합니다. 고마운 배려? 감사합니다. 깨끗한 배려?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안중근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면 열사라고도 하잖아요. 그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참 미묘하게 서로 다른데요.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사, 열사 이런 겁니다. 이게 비슷비슷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정의가 비슷해요. 근데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정의한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맨몸으로 저항해서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 내 소신으로 나라 지키는 게 기여했다 하시는 분은 열사. 그런데 무력으로 총이나 폭탄이나 이런 걸 들고 자신의 생명까지 던졌던 그런 분들을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사나 의사는 노력은 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물리력으로 표현했었던 쪽이 의사라고 보면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사로 분류가 돼야 되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어쨌든 정말 비슷한 의미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죽였잖아요. 근데 전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없다 이렇게만 알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게 안중근인지도 몰랐고 또 정확히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바쳤는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전쟁에 패해서 우리나라가 점령됐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전 세계 전쟁 속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지배해라 라고 시켰고요.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을 지배했던 총독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일본이 벌이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에서 잘못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제거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독립에 상당한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열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기 때문이에요. 총으로 그 자신이 목숨을 던져가면서 사실상 일본에 제대로 저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을 침략하고 점령했던 것이 모두 다 이토 히로부미의 계획이었나요? 일본을 대표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에선 이토 히로부미였기 때문에 저희 같은 50대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빼놓지 않고 나왔었어요. 그만큼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산들과 보물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뺏어간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저는 연극을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처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정치를 봤기 때문에 아베랑 관련이 있나? 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 때문에 그럴 텐데요. 우리도 역사 속에서 보면 고구려 시절에 중국 땅의 일부를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게 나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이만한 땅을 가졌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을 조금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상 우리나라에 여러 번 침략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40여 년 가까이 직접 지배한 건 36년이지만 앞뒤에 계산하다 보면은 41년 동안 공식적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우리에 대해서 좀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의식들이 있나 봐요. 그 사이에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젠 대등한 국가가 됐는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속상하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아,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네요. 아, 그리고 안중근 의사 하면 아무래도 손가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손가락이 절단된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가 혈서라는 걸 씁니다. 피로써 글씨를 쓰는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운동을 할 때 이 손가락 끝을 살짝 베어내서 피를 내게 만든 다음에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좀 빈약한 거죠. 총을 쏘는데 필요한 손이, 받치는 손이 2개의 손가락이 필요하고 잡기 위해서는 엄지도 있어야 되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4째나 5째를 하게 되는데 이 약지보다는 중간에는 4번째 손가락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걸 잘라서 글씨를 쓴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기 전에 미리 이걸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엄지와 2번째 손가락은 총을 잡기 위해서고 중지는 받칠 때. 아, 받침으로 필요하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세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을 쏘려면. 그렇군요. 처음 알게 됐어요. 참, 그리고 뜻밖의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감옥 생활을 수감하던 중에도 그 간수들이 굉장히 존경을 표했잖아요. 일본인인데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의 상사를 죽였던 사람은 천하의 원수로 역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했었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했고 일본인에게 단순한 일본인 한 명을 죽인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서 그 당시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의 점령자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내 행동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영웅적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고 그의 학식과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특권층이었었어요. 예컨대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넉넉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금수저식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엔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선물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존경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가벼운 사람이고 몰라요, 누가 돈 주고 송쏘라고 시켰어요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같이 오래 존경받지 못했을 거예요. 확실히 준비했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결단을 손가락을 자르면서 보여줬고, 그리고 제대로 실천해서 성공까지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두려운 존재인 동시에 그가 평소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만만하게 보거나 괴롭힐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 역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의 시체를 숨겨서 한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한국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걸까요?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하게 되면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에만 가도 일본에선 항의를 합니다. 왜 분쟁이 있는 일본 땅일 수도 있는 지역에 가냐고 항의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불리한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좋게 지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 역시 무덤을 찾아서 우리가 제대로 장례를 지나면 그 당시 역사가 다시 나올 것이고, 일본인들이 했었던 나쁜 짓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도 원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런 쪽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높은 쪽에 일본과 협력했었던 친일파 후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과거를 들춰내서 좋을 거 없다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있었던 건데요. 한 20년 전, 15년 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건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썼었잖아요. 꼭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유서 내용을 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과 북한에서 국군 포로들이 남아있는 유품들과 함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요즘은 전쟁 중에 사망한 군인들만 그렇게 따지지만, 정규군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독립에 기여했던 안중근 의사도 반드시 그렇게 원하는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 나눠봤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손가락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